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크로스핏을 체험을 간 거야. 내 인생 운동 찾았다. 깜짝 놀란 거야. 남자로 흑화했다. 나가자마자 땄습니다. 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했어. 그게 운동이 됐어. 인당이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 몸에 대해서 원래부터 타고난 건지 이런 거를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제 몸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인장스 몸 변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풀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사실 타고난 게 너무 없어서 예쁜 몸매를 갖고 싶어서 운동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저의 운동은 뭐 8살부터라고 생각해볼게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랑 엄마가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제일 빠르대. 겁나 잘 달린대. 잘 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거든. 달렸는데 빠른 거야. 그리고 뭐 이제 피구왕 통키처럼 내가 봐서 한 10시간은 피구했던 것 같아. 농구도 하고 뭐 남자들이랑 축구도 해보고 별의별 이제 뭐 그런 거를 즐겨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20살 대학교를 가요. 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했어. 학교니까 춤추고 뛰어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운동이 됐어. 그래서 내가 포함을 시키는 거야. 운동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요 시기 때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그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대단한 뭐 선수 생활을 한 건 전혀 아니에요. 학교 체육 시간을 제일 재밌었고 쉬웠어 항상. 그래서 체대를 원래 가라고 했지만 체대를 가지 않고 이제 미술을 했다. 내가 21살 때인가? 취업계를 내고 빨리 취업을 했어. 디자인을 했어요.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 내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홍대를 가고 싶었어. 이 수시에 붙었을 때 실기를 보러 가야 되거든. 근데 실기 안 보러 갔어. 정시에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시 때 말아먹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문대를 가서 빨리 취업을 선택한 거지. 그때 이제 야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엄청 망가지게 되는 거야. 앉아있을 때 막 이렇게 앉아있고 막 디자인 하니까 컴퓨터 오래 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쌍둥이가 체대생이었어. 근데 그 쌍둥이가 나한테 어머 너 몸이 좀 처진 것 같다. 23살 때 쌍둥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당시에 내가 알던 지인이 크로스핏 코치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크로스핏을 체험을 간 거야. 가자마자 내 인생 운동 찾았다. 나는 원래 이제 승부욕도 강하고 원래 체육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크로스핏에 완전 빠져버리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한 2년을 미친 듯이 빠져 있어요. 그 웨이트보다 크로스핏을 먼저 시작. 크로스핏으로 운동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거야. 자, 중요한 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 다리로 살았어요. 항상 밖에서 뛰어놀았거든. 뭐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요. 유치원 때부터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롤러브레이드 타고 피구하고 뭐 땅굴 파고 막 멀리뛰기 하고. 근데 워낙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제 상체는 좀 마른 케이스. 항상 하체가 튼튼한 케이스였어. 다리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 내가. 요 시기 때도 사실 비슷했어요. 하도 뛰어댕기고 놀러 다니니까 살이 과하게 찌진 않지만 공부한다고 살짝 좀 찌더라도 그렇게 막 많이 찌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칭 이런 걸 또 좋아했거든. 이 학창 시절 때부터 난 림프 마사지 책을 샀었어. 내가 샀다라기보다 내 쌍둥이가 벨리 댄스를 했거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랐는데 내 쌍둥이는 비만이어서 내 쌍둥이는 어렸을 때 벨리 댄스 강사 자격증을 땄어. 그래서 내 쌍둥이는 어렸을 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쌍둥이 덕분에 나도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관심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칭이나 림프 마사지 이런 거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클럽 가고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때는 살이 막 쭉쭉 빠져 막. 유산소 장난 아니야. 이렇게 몸이 좀 망가지면서 크로스핏을 제대로 하면서 이제 뽕에 취한 거지.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약간 마르면서 조금 탄탄한 느낌 정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좋아했으니까.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몸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남자로 이제 완전 흑화예요. 종아리는 더 커지고요. 거의 뭐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종아리에 그 사과 배가 이렇게 달려있는 느낌이었고 이제 골반 엉덩이가 전면에서 봤을 때 이제 쉐입이 없는 가마가 두꺼워 막. 왜냐면 내가 이 당시 때 환상이 있었어. 여자 크로스피터 선수 딱 내가 그 몸이었거든. 그렇지. 이런
이런 여자가 너무 멋있다고 이 뽕에 취한 거야. 레알 진짜 허벅지가 진짜 말벅지. 있지요. 자료화면 나갈게요. 여기 그 당시로 따지면 우리 쌍둥이의 남자친구였죠. 형부가 되기 전. 내가 크로스핏 시작할 때쯤에 나를 봤을 때는 나한테 너무 예쁘다 그랬어. 우리 처제 예쁘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하고 나서 형부를 만나니까 형부가 깜짝 놀란 거야. 예쁘던 우리 처제가 남자로 흑화했다 면서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야. 25세 정도 됐을 때부터 형부가 이 말을 이때쯤 했거든. 내가 완전 미쳐있을 때 스파르탄 레이스 나가고 그랬어. 1등하고 막 그랬어. 장난 아니었어. 크로스핏 막 대회 나가고 저지도 하고. 이제 이 당시 때 이제 웨이트로 헬스를 처음 접합니다. 충격이었거든. 형부가 예쁘다고 막 그랬는데 이상해졌다는 거야 나보고. 조금 질릴 때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재밌는 거보다 몸매를 조금 생각해볼까? 몸매를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 헬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디자인 생활을 이때까지 쭉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뭐 그때 당시에 뭐 대단한 지식이 있거나 그건 아니었어. 근데 이때부터 그냥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서 퇴근하고 혼자 2시간씩 운동하는 거야. 매일 밤새도 운동을 매일 갔어. 직장 다닐 때도. 그리고 이제 맨날 술 먹고 밤새고 직장 갔다가 또 운동하러 가고. 이때는 체력이 정말 좋았어요. 혼자 모르니까 뭐 해봤어. 조금 달라졌어. 혼자 연구하면서. 제가 크로스핏을 시작한 2014년 2018년에 4년이 지났죠. 크로스핏 2년 열심히 하고 혼자 2년 동안 열심히 또 웨이트를 혼자 해본 거야. 그러다가 2018년에 시합이라는 걸 나가게 돼요. 첫 시합. 어떻게 된 계기냐면 이때 당시에 스카웃을 받은 거야. 비키니 선수팀에 디자인을 의뢰받으러 갔는데 그 바디 프로필 모델을 했거든. 이때 2015년, 16년 이때부터 이때는 바디 프로필 성행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바디 프로필 모델 샘플 모델을 한 거야. 비키니 선수팀에서 이제 제안이 와서 서로 재능 기부하자. 이렇게 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제대로 이제 시합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해보게 된 거지. 두 개를 시합을 나바랑 카프란 대회를 나갔는데 둘 다 2등을 했었어요. 첫 시합을 나갔잖아. 이때도 사실은 막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운동하는 건 전혀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 내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2019년 초에 프로를 따요. 나가자마자 땄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것만 따지면 3번째 무대로 올라갔을 때 프로를 딴 거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는 프로가 되려고 프로가 됐다라기보다 취미로 운동을 했는데 프로라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프로에 맞는 내 역량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잠깐 시합을 쉬고 나 공부를 좀 해야겠다. 연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시합에 맞는 몸이라기보다 진짜 여자 몸에 대해서 연구를 이때부터 제대로 시작한 것 같아요. 나 같은 케이스는 위치가 사람을 만든 케이스야. 솔직히 이때부터 나는 미술이 좋고 예쁜 게 좋고 공주놀이 하는 걸 좋아하던 애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솔직히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 따고 필라테스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2021년에 프로존을 나가서 이때도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마지막 시합이었어. 남들이 봤을 때 탄탄대로겠지만 나는 운이 좋다라기보다 나는 그만큼 이 평생을 이러고 살았거든. 이거를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2시간씩 운동했잖아. 이러고 또 숨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운동을 빼먹진 않았어.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운동이 내 생활, 내 활력소? 그렇기 때문에 난 솔직히 운동하는 게 사실 힘들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왜냐면 크로스핏을 하잖아. 웨이트가 솔직히 힘들다는 걸 못 느끼겠거든. 다만 운동에 대한 목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힘이 없잖아. 어렸을 때 이러고 다니는데 대사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 잘 먹고 운동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대사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 못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사실 조금 힘들었던 거지 운동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합을 뭐 같이 하다가 프로를 따자마자 나 혼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공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몸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 나 혼자의 길을 걸은 거지. 이때부터는 진짜 정말 연구를 시작한 거야. 이때 프로전 뛸 때는 시합에 대한 몸 연구도 하긴 했지만 강도도 그만큼 뽑았지.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시합을 뛰면서 바디 쉐입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야. 내가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바디 쉐입을 연구하고 이거를 여자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합 몸이 따로 있거든. 맞아. 왜냐면 무대에서 평가받는 몸은 따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방향성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때 이 시합을 뛰고 깨달으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부터는 완전히 시합에 대한 그게 사라진 것 같아. 갈수록 좋아졌지만 결국에는 이 몸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진짜 쉐입은 이 이후로부터가 진짜 내 바디 쉐입에 대한 그런 연구가 더 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나의 일대기를 쫙 보여줬는데 어때요? 엉덩이 언제부터 좀 이렇게 커지시고 넓어졌어요? 골반이 원래 좁기로 유명하잖아요. 골반이 사실 나는 항상 좁았고 지금도 좁고 그래서 나는 사실 체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를 만들 때 골반이 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 사람들이 되게 내가 체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 작다 체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내 몸에 맞는 비율을 만들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때부터 좀 좋긴 했지. 비키니 포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중요해. 평가를 받잖아. 사실 이때부터 열심히 했어. 혼자 웨이트 하면서도 열심히 했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되게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좀 애매해. 내 기준에서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좋아졌던 것 같아. 혼자 내가 정말 작정하고 연구하고 내가 파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부터 위치가 사람을 만들어 이 순간부터 엉덩이는 좋아졌다. 이게 갈수록 좋아졌던 것 같아. 갈수록. 그래서 난 사실 지금 내 몸이 제일 마음에 들고 하지만 지금도 나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관리를 못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 근데 탄탄하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언니 봤을 때 항상 되게 좋아 보이는 건 365일 몸이 되게 탄탄해 보여. 탱글탱글. 그게 제일 부럽단 말이에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비만세포가 생기잖아. 어렸을 때부터 앉아만 있고 막 움직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비만세포가 이제 생기잖아. 그러면은 커서도 영향을 받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 남편도 어렸을 때 운동을 그렇게 했대. 남편 어렸을 때 축구했지. 어렸을 때부터 럭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 운동하는 애들은 달라. 확실히 달라. 완전 달라. 나도 빛나랑 다르거든 좀. 빛나가 오히려 앉아서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었고 내가 오히려 진짜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막 운동하고 막. 근데 그게 진짜 한몫한다. 운동 신경 자체가 그냥 좋았어. 그냥 했는데 잘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었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중에 애기 낳잖아. 운동 꼭 시킬 거야. 나도. 운동이 이제 스트레스 푸는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직업이 아니었잖아 애초에.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운동에 더 매력을 느꼈던 걸 수도 있어. 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엉덩이를 만들기 위해선 골반 기능이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치. 근데 언니가 내가 스트레칭 할 때마다 내가 놀라잖아. 보고 있으면은 막 다리 찢고 있고 막 무슨 묘기 부리듯이. 근데 그 다리 찢기나 이런 유연성, 이런 골반 기능 움직임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스트레칭을 좋아했어요? 나는 이때부터 좋아했어. 아, 그 림프 이런 것만 한 것도 아니고 스트레칭도 같이 했구나. 화장실 갔을 때 변기통 문 닫고 내리고 휴 이런 거 하고 막 거울 보면서 휴 막 이런 거 하고 막 뭘 알고 내가 도대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니가 골반 엄청 좋잖아. 다리 찢기 하는 거 깜짝 놀랐어. 근데 대부분 골반이 유연한 사람들이 하체가 다 좋긴 해. 다리 찢기는 항상 다 됐던 것 같아. 클럽 가서도 다리 찢었어요, 언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거 없으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은 들어. 내가 만약에 크로스핏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원리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 2024년부터 이때까지 사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패도 하고 막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도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난 지금 내 몸에 만족하지 않아. 난 그래서 이렇게 평생 관리할 거야. 업무에 방해되는 수준으로 운동을 절대 하지 않아. 그냥 정말 운동을 내 삶에 대한 활력소로 솔직히 생각을 해. 사실 지금은 미친 듯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100%난 항상 내 몸에 만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난 항상 이렇게 평생 관리할 거야. 운동은 꾸준함이고 대신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알았으면 좋았을 테니
여기서부터 내가 겪은 것들을 알려주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순화하다.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똑똑하게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몸매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혼자 고군분투 막 하다 결국에는 쥐푸라기 잡는 신종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나는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밀도 있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나는 사실상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가서 배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포화라서 나도 이제 못하니까 좋은 선생님 찾는 법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린덩이들 오늘 이렇게 내 변천사 봤는데 어떠신가요? 재밌었어요. 저는 타고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타고났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운동해서 이런 몸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화이팅! 안녕! 안녕.